정치 마수다.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전 투표가 끝났는데요. 일단 종합적으로 여당은 지금 판세 어떻게 보세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내부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늘 주장해 왔지만 단일화를 하면 기분은 좋은데 계륵 단일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득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반영된 결과를 하시면 어떤 결과를 말? 사전 투표율이 이제 높은 거, 또 지역별로 이렇게 봐도 원래 이제 전남, 광주는 항상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다른 지역하고 그 차이가 더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역풍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치는 모르겠으나 지지층의 결집을 강력하게 갖고 온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전 투표라는 게 처음 시행될 때부터 점차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아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전 투표가 안착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또 지지율이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온 배경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제 권장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 투표 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투표율 높은데 일정 정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상황을 일단 전체 판세는? 판세는 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이기고 있다고. 안정적 차이가 있다. 우세다 그런 생각이고요.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의 그 중심이던 대구 경북 쪽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 사전 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시하고 통제를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투표하라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미심쩍어서 사전 투표를 좀 소극적으로 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특히 대구 지방의 경우에 사전 투표율이 좀 낮고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득표도 많아지니까 동료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이제 호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할도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높아졌다고 해서 어느 당이 유리하고 이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것은 왜냐하면 3월 9일 날 투표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투표한 분들이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하나의 이제 그 정착되어 가고 있는 투표의 한 행태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결집을 불러왔다. 이 분석에는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결집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민주당 찍을 분들은 실제로 또 조금 결집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가 뭐 7, 8%로 예상했었다면 그분들이 몽땅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리라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한 반 정도는 윤석열 후보를 찍고 한 30% 정도는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봤듯이 일부 그 지지자들이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도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50%를 훨씬 넘었었거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데 정작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그만큼 안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던 많은 분들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신뢰해도 되겠다, 믿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좀 지금까지 좀 지지에 소극적이던 분들이 대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후보 단일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결집한다는 것은 기존에 그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후보 지지자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예. 막 그런 분들 입장에서 차마 이재명 같은 사람은 내가 찍을 수 없다. 예. 이런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뭐 깨시민당이라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로 돌아섰고, 또 뭐 일부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뭐 더 레프트 이런 그룹들도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한다든가, 또는 그 내부에 뭐 SNS 팀이 뭐 나와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이런 류의 움직임을 보면 일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집이라는 것이 뭐 큰 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추세선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지율 여론조사의 추세선과 지금의 추세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들은 이제 후보 단일화가 발표되고 예. 나서 조금 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벌어져서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대체로 50%에 근접해가는 예.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김재원 최고님 말씀이 뭘 근거로 해서 예. 저렇게 분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50%에 근접한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각 당에서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을 거 민주당도 아닙니까? 물론 하고 계시죠?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뭐 사실 이제 여론조사 자체를 각 정당에서 굳이 자기 후보 유리하게 조사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판세를 보기 위해서 적확하게 할 텐데요. 그런 자료들, 조사 자료를 참고해 보면 극초박빙이다라는 것이 딱 맞는 말일 겁니다. 자, 두 그래서 분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차피 깜깜이 기간이라서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안 될 상황이라서요. 네, 그건 뭐 하여튼 그 추상적으로는 초박빙으로 보시고 더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투표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전 투표율 말고요. 일반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에 유리하다. 지금 여당에. 그런 분석에 동의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오히려 예. 이번 그 선거에서는 그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예. 그 투표장으로 왔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분기점을 지난번 그 대선 때의 투표율보다 높아지면 저희들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투표율. 그거는 자체는? 이제 속단할 수 없고요. 예. 전통적으로는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라는 예, 과거 것이 데이터는요. 뭐 입증된 이제 그 전례들인데요. 근데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뭐 이런 데서는 또 이제 그러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과연 지난번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그렇게 것 꼭 같습니다. 안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더 높기는 어렵다고 지금 봅니다. 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간 거는 일종의 이제 추세도 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요인이 다 작동한 거라고 보거든요. 단일화에 따른 이재명 지지층의 결집. 그건 이제 호남의 높은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에서 볼 수 있고요. 또 국민의힘도 뭐 말씀하셨지만 캠페인을 했거든요. 사전 투표하라고. 그런데 투표를 안 할 분들은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전 투표 높다는 걸 보고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조금 난망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지난번보다 뭐 다만 0.1%라도 낮을 거라고 봅니다. 낮을 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계속 뭐 김재원 의원님 뭐 얘기를 하시고 예. 또 뭐 보도도 됐습니다만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을 유권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너무 네거티브한 예.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차선의 선택을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표율이 이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김 의원님 투표율 자체에 대해서는 당 입장이나 혹은 개인 입장이거나 어떻게 보세요? 율 자체에 대한 전망은? 저는 지난번 대선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그 갖고 있는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투표하지 않은 분들도 예. 이번에는 투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투표율은 좀 높아진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새로 투표에 참여하는 20대 예. 이분들은 과거에는 그런 이제 20대, 30대들이 투표율이 낮았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도 투표율이 꽤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투표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하여튼 추세, 예. 과거 이제 투표율하고 좀 비교해서 보면요, 20대들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가 지난 17대 예. 대선이고요. 19대 대선, 지난 대선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 총선에서 조금 높게 예. 나왔고요. 통상 전체 투표율에서 15% 이상 덜 나오는 게 20대 투표율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로는 또 투표율이 또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20대들이 뭐 지난 2017년 대선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투표를 하리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예.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튀었던 때가 예. 지난번 2017년 대선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20대들이 나설 수 있는 이제 동기나 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20대 남녀도 조금 갈라치기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대 투표율이 가사 조금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갈 것이냐. 예. 또 이번에 이제 3월 3일 이전 조사 결과 발표되기 이전까지 이제 추세를 보면 20대에서 상당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20대 여성들이 좀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0대 투표율의 높낮이하고는 사실상 뭐 더 격차가 더 벌어지거나 뭐 이런 거하고는 좀 20대 격차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투표율이라는 게 통상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거는 이제 바람인데요. 예. 굉장히 이제 논거가 좀 부족한 게 예. 그분들이 나오면은 또 그렇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분도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굉장히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후보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엔 너무 네거티브한 선거였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잠식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이 응답률 요것이 윤석열 후보가 거의 10% 정도 못 먹고 있거든요. 예.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도 두 가지로 크게 나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비율만큼 이 지지율을 확보를 못했던 예. 거거든요. 하나는 묻지마 정권 교체, 예. 주로 핵심 지지층 이런 적극 지지층이겠죠. 뭐가 됐든 윤석열 후보의 내용이나 비전이 뭐든 간에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고 예. 정권 교체는 내가 동의를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저 비전과 능력에 내가 더 할 거냐, 지지를 할 거냐. 예. 그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되기 이전 얘기처럼 묻지마 정권 교체로 더 나쁜 정권 들어설 수 있다. 예. 뭐 1년 후에 손가락 자를 수 있다. 이런 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또 꽤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나와서 많이 찍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예. 위원님 혹시 여기에 대한 반론 뭐 그건 뭐 나중에 개표해 보면 알 수 개표, 있는 걸 예, 뭐 그렇습니다. 왈가왈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는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 거기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단일화였던 지금 그 당에서 나오는 파열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역작용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뭐 역풍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역풍이 주된 바람은 아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과 범여권 지지자들인데 선뜻 이재명 후보에게 이 결정을 못한 분들이 확산돼서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는 분명하다. 예.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예. 또 단일화가 조금 기괴한 단일화죠. 예. 과거 단일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너무 잘 알죠. 근데 이것하고 이번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질감이 다른
그런 이상한 단일화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면 흥행이 되거나 감동이 있거나 그다음에 질 것 같았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겠다라는 게 있거나 근데 첫 번째로 1, 2등하고 안철수 후보의 이 격차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일화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또 하나는 단일화 과정에 시시비비를 가지고 엄청나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전에 이제 엄청 붙었거든요. 아주 뭐 굉장히 세게 비판들을 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도 오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단일화를 어느 날 갑자기 해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속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시나리오를 짜고 했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좀 어떻게 보면 속이면서 한 단일화고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직전까지 막 하루 전까지 막 서로 공격하고 험담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감동은 둘째치고 이거를 하나의 이제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유권자들의 동의를 좀 구체적으로 표의 분포는 어떻게 흩어집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함으로써. 우선요. 그동안 쭉 조사상에서도 나타났지만요. 6대4 내지는 5대5로 안철수 후보 지지자표가 갈라지는 조사가 단일화 훨씬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거든요. 주로 6대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를 던진 이후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처음에 올라갔다가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10%대 지지율이 6%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판단을 해야겠구나 해서 안철수 후보의 소극적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로 이미 가고 그게 지지율에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은 6% 정도의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는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 지지를 했는데 이거는 뭐 다당제도 포기하고 했던 말하고도 다르고 우리도 몰랐고 국민도 몰랐고 이거 이럴 수 있느냐 해서 집단적 반발이 일어나고 탈당 사태 일어나고 그런 건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런 부류가 있고요. 그래도 윤석열 후보한테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이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갈 텐데 이미 빠져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역풍 불어서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 확 할 거냐? 원래 표 분포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계륵 단일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원래 표 분포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면은 뭐가 남냐 하면 표 분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소극적이었거나 지지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동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요게 하나 남은 게 아닌가 유보 이재명 지지자는 이재명 쪽으로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끌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끌고 갈 만큼의 이번에 단일화 명분이나 과정의 어떤 절실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비슷한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유보 이재명 지지자는 이재명 지지표로 가고 유보 윤석열 후보 지지표는 이 단일화 때문에 윤석열 쪽으로 가고 그럼 어느 쪽 뭐 손해이익 없이 그냥 원래 가지기로 했던 표 나눠 먹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단일화를 그렇게 보면 무슨 떡 자르듯이 나눠 갖고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이제 지금 최재성 의원님께서 단일화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퍼부었는데요. 사실 저런 말씀 자체가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공포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단일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안한 그 제안서를 저도 받아봤어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리고 그것을 뭐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차마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단일화 협상을 했었는데 그 중에는 오밤중에 밤에 깜깜한 밤에 의원들끼리 모여서 의원총회를 해서 통과시키기도 하고 지금까지 정치개혁이란 말도 없다가 갑자기 그 정치개혁 하겠다고 해서 국민통합정부를 만든다 이랬다가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정권교체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함께 이제 연설도 같이 하고 지금 선거운동도 같이 하거든요. 과거 보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몇 번 했어요. 단일화도 하고 심지어 합당까지 했었죠. 근데 항상 안철수 후보 말씀이시죠? 안철수 예, 후보가 민주당의 뭐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은 그냥 밀어줬지만 그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단일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합당도 했다가 깨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민주당과의 그런 단일화 내지 합당은 사실 결과가 늘 안 좋았거든요. 민주당은 뭐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의 공수처법 통과에도 결과가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우리 당과의 단일화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사실 조건 없이 이 단일화 여론조사 단일화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안철수 후보와 시정을 공동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단일화를 이뤘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무 근거 없이 이제 험담만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돕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러나 우리 당은 지금 국민들에게 단일화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또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같이 운영하겠다. 뭐 그런 정도의 국민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정말 믿었다, 믿음직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지지할 의사가 좀 덜 있었더라도 이제는 지지할 수 있다. 예. 이런 전체적인 지지세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가 모두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죠. 예. 일부는 뭐 기권할 수도 있고 일부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예.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더 결집하게 되고 단결하게 되고 그것이 지지율로 앞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여론조사하면서 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되었다면 누구를 지지할 예. 거냐? 단일 후보로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일 때 누구를 지지하느냐? 단일 후보로 안철수, 심상정, 이재명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여론조사와 달리 함께 실제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을 때 이 받아들이는 국민의 마음은 그냥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서 답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기계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자가 예를 들어 100명인데 그중에 20명은 이리 가고 30명은 이리 가고 나머지 50명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이고 예.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고 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예를 들어서 어떤 비교 대상으로 지지하시는 분이 원래 지지하시는 분하고 민주당 어떤 성향의 지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비판하냐 하면은 방금 말씀 다당제 안철수 후보가 가졌던 다당제에 대한 소신까지 던져버렸다는 그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네. 엊그제까지 무슨 손가락을 자른다 내 1년 후에 후회한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날 밤에 그렇게 된 거에 대한 당혹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분명히 반발의 정도나 반발의 범위가 문제지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또 그런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는 안철수 후보를 10년 지지했는데 이젠 지지하지 못하겠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로 보면 대체로 안철수 후보 지지자가 한 8% 정도 된다고 8% 전후에 지지율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권자를 4천만 명으로 보면 한 320만 명 예. 그냥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서 예. 그분들이 강력한 의사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또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이나 충정을 10분 이해하고 따라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죠. 과거에 보면 민주당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당원 게시판을 문을 닫은 적이 있는데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더라. 굉장히 소수일 것이다.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도 당원 게시판 문을 닫았다고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님에 대한 지지자 중에도 굉장히 그런 투철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분들은 또 안철수 후보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직접 손편지까지 써가며 예.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애절한 마음까지 좀 모두 본다면 그래도 후보 단일화의 효과는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예. 또 함께 가고 있죠. 예, 최 의원님 혹시 짧게 좀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다음 주제가 좀 남아가지고 말씀. 네, 저는 뭐 단일화에 대해서 뭐 온갖 말로 그렇게 막 공격했다고 생각지 않고요. 예.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단일화하고는 조금 이색적인 단일화인 거는 분명하죠. 예. 그리고 이게 무조건 옮겨가겠다는 것도 윤석열 후보에게 옮겨간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근거가 조금 박약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좀 확산되고 예. 결집하는 것은 그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 두 분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전망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뭐 결과 나오면 나중에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 끝나고. 오늘 그리고 이제 이 선거 막판인데 무슨 김만배 씨 녹취록이 보도되는 바람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일단 좀 녹취 내용 들어보시고 양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얘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영이가 나를. 아, 조우영이 찾아온다고?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응? 내가 이 법조 오래 기자인데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아는데 응?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줄 알지.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조이 남편이 주인 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우영한테? 네, 박영수 변호사를 처음에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응? 천화동인 1호서부터 18호까지 해서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그게 왜냐면 하나도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법조인들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700억 선배당 받아가게 되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아이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 천화동이 다 파는 거였었는데 그걸. 그리고 공사에 도시공사에 한 몇 년 동안 250억 원을 줘서 운영하게 뭐냐면 직원들이 또 줬네? 운영비로 직원들 그거는 배당 3,700원 말고 준 거야? 그렇지 상관없는 거지. 자산운용사가. 근데 그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아니 법적으로? 법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도시개발공사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에 관여했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정밀하게 해놨네. 정밀하게 했지.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 풀게 딱 해놓은 거네. 해놓은 거지. 근데 이재명이는 난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 좀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저리도 계속 이게 이제 이 부대 조건이 자꾸 붙는구나.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응? 공산당 같은 했더니 성남 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시. 자, 두 분 들으셨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보도 자체를. 저거는 단지 김만배 씨가 저 음성 파일에서 보여준 저거 하나였다면 또 여러 가지로 또 저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난번 뭐 다른 방송국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대검 지하지차장에서 그 조우영이라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하고 김만배 씨하고 세 사람이 조우영이가 수사받으러 올라가기 직전에 대검 주차장에서 나눈 얘기를 검찰에 11월 달에 진술을 했거든요. 넉 달 전에. 그 내용하고 너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김만배 개인이 그냥 한 얘기를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소 들어서 검찰 가서 진술한 것이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실제로 주차장에서 김만배하고 피의자 조모하고 남욱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올라가면은 커피 타줄 테니까 커피 마시고 내려와라 했는데 실제로 그랬다는 남욱의 진술하고 예.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뭐 윤석열 후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예. 그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을 김만배 씨가 해결했다는 저 진술하고 너무 일치를 하기 때문에 저거는 뭐 위배될 수 최 없는 의원님 진술이라고. 말씀은 녹취의 진실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네. 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보도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제 민주당은 꼭 선거 때만 되면요, 선거 직전에 이렇게 범죄자들끼리 대화하거나 범죄자와 또 그 제대로 잘 그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또 대화하거나 또는 뭐 어떤 언론사와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런 녹취록이라는 게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는 군데군데 편집해서 이야기해봤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주장하는 바가 하여튼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그 조우형이라는 사람을 좀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예.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장동 사건에서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저 돈을 좀 많이 내도록 만들었다 뭐 그런 네. 취지잖아요. 예, 예. 그러나 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그 이번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보면 그 민간 업자들에게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 장치를 마련해서 과도한 이익을 성남시에 돌아가야 될 이익의 대부분을 민간업자에게 주도록 함으로써 수천억의 이익을 주게 만든 배임죄거든요. 그럼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실상 사장 직무대행과 그리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서로 협잡을 해서 유동규에게는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하고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돈을 얼마나 더 벌도록 해줬는지 거기에 관여했는지 아닌지 이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 책임 추궁을 당하니까 이제 그로부터 오래전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하등 관계없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호영이라는 사람이 뭐 참고인으로 들어가서 진술을 했는데 처벌받지 않았다. 세상에 참고인을 처벌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뭐 그걸 끌고 와서 마치 대장동 사건이 조호영이라는 사람을 봐줌으로써 벌어진 것처럼 억지로 이제 그 물고 늘어져서 물타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시도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김만배 저 사람도 오랫동안 법조 출입 기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의 공세를 좀 막기 위해서 저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허위 하고 진술이라 이 말씀이시죠? 아니 예. 허위 진술이든 아니든 저분이 지금 진짜 진술해야 될 것은 예. 과연 누가 자기가 그만큼 수천억을 뭐 2, 3억 저 투자했는데 수천억의 이익을 줬는지 그 뒤에 배경이 누군지 주범이 누군지 자기가 저 그 이야기할 때 예. 화천대유의 소유자로서 천화동인 1호는 시간이 다 그분 돼서 거라고 그런데 잠깐 발언 했는데 드려야 예, 시간이 그분 거라고 있는데요.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예. 그런 저 대화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다 숨기고 엉뚱한 자기가 그 배임죄를 저지르기 5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조호영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들어가서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잘 받았다. 그걸 가지고 뭐 예.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에게 약점이라도 잡아보려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예, 있나요? 최 의원님 시간 다 됐는데요. 완전히 짧게 한 제가 1분, 보기에는 법조비리거든요. 예. 그래서 나왔다시피 일단 박영수 변호사에게 예. 김만배 쪽에서 110억을 딸을 통해서 주잖아요. 예. 왜 줬겠습니까? 경력금을 110억씩이나 줍니까? 예. 그래서 저 사건을 봐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 사건은 요 브로커 대장동에 1,100억 대출한 그 브로커 조우영 씨만 가족까지 계좌 추적 다 해놓고 무혐의 처리한 예, 게 정리해 주시죠. 윤석열 시간은 정말 다 검사거든요.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예. 종잣돈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몸통은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몸통은 따로 있죠. 오늘 지금.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